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현안 직설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을 모시고 여야의 생사 시나리오 어떻게 되는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예측보다는 주장을 확실히 하면서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상황을 맞을 건지 우리 시청자들이 시원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럼요. 데이터를 풀어보살의 전문가이신 우리 배종찬 보살님을 제가 통해서 항상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추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진행하면서도 우리 배 소장님의 원래 스타일을 제가 좀 이미테이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준석 살아남느냐 죽느냐 뭐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당장은 죽는다. 아 죽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언더독 이펙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는 안 됐죠. 이준석이 불쌍해. 당했잖아요. 대선 때 기여를 했는데 한 방 맞은 거잖아요. 윤핵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으면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전당대회 하면 이준석 대표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 룰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지지층 말고 전체 유권자에게 다 물어본다 하더라도 당원이 중요하잖아요. 예. 당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원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윤석열이냐 이준석이냐 윤석이냐 하면 당원들은 이준석을 택하죠. 예전에 나경원 대표하고 했을 때하고는 완전 상황이 다르다. 아니 나경원하고 했을 때도 그때는 당원은 나경원이 이겼잖아요. 약간 지고 아니, 국민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겼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때는 한참 이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당원에서 이제 돌풍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물론 뭐 20, 30대 당원들의 생각은 다르지만 전체 당원들의 압도적인 숫자가 대통령에게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잡히고 있는 자기 당 대표 1순위 25% 이준석이다. 이제 이런 것은 일단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동정 여론이 있는 거예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면 이제 그 여론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당대회라는 거는 국민 여론조사도 있지만 당원이잖아요. 네. 당원한테 이준석 전 대표가 선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본 토론하기 전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음. 이준석 때문에 이겼습니까? 이준석 때문에 겨우 이겼습니까? 이준석 덕분에 이겼죠. 이긴 거 맞죠? 이준석 덕분에 이겼죠. 근데 지금 뭐 다수의 국민의힘 주류 쪽에서는 이준석이 없었으면 훨씬 더 큰 표차로 이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건 주장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주장인 거고 예.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냉철히 분석하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2대남, 3대남을 끌어왔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층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20대를 조금이라도 가져오고 또 수도권 호남표가 중요한데 서울에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럼 이준석 공이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호남 공들이기를 한 거는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 호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대선 때도 충돌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도 윤핵관하고 충돌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 공도 있지만 밉상이 됐어. 밉상이 되다 보니까 에이 이준석 아니었으면 우리가 대선에서 더 크게 이겼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그래 믿고 싶은데 그러면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준석 밉상이라고 뭐 욕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정치를 하는 대통령은 이준석 문제를 기여를 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잖아요. 이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내부 총질러. 그 이야기는 뭐냐면 1등 공신인데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 총질러로 판단한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다. 당신들이 한번 봐라. 국민 여론은 내가 1등 공신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대통령 그러면 이준석이 그런 이제 행동이
뭐 꼴밉다 하더라도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손잡고 가는 게 앞으로도 국정 운영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정계한 평론가가 예, 윤석열은 정계한이 아니에요. 예. 왜? 정계한은 넉넉하죠. 자, 이런 우리 방송 만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다 품에 안어. 이념 상관없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기대하는 거예요. 네. 아니 왜 이준석 전 대표 30대 당대표 앉지를 못해? 품에 안아. 예.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내가 달걀이에요. 나 안을 필요 없어요. 나 그럼 표현 싫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중간지대에서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이런 상황이 꼬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넉넉한 마음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으면 끝날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이는 지도자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뭐 욕은 내가 좀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받아 안으면 이게 이런 분란이 없이 그냥 다른 정말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야 간에 경쟁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렇죠. 경쟁도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힘 안에서 집권 초기 6개월을 이준석 문제 때문에 저렇게 개판 싸움을 하고 있으니 받아주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픽스 방송을 하는 이유라니까. 지금 간장 지금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고 12지장까지 뒤집히고 지금 간슬리가 다 뒤집히는데도 안 변한다니까. 뒷목이 너무 아파요. 요즘 막 이런 이야기 하자면 예. 너무 당연한 것을 안 하는데 저 한 사람을 처단을 하겠다고 하는 이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이 수없이 많은 수단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판단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뒷골 땡겨서 평균 수명이 줄어들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요.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본색이나 우리 인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분석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다. 지지율이 낮은 것도 빨리 김건희 여사를 다스리고 심지어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살짝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건 떠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뭐 근거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주장하는 자리니까 뭐 그러니까 근거 없어도 돼요.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평론의 범위를 넘어서 버려. 왜? 아니 이게 마땅히 이렇게 가야 더 좋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런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설명이 없어. 지금 봐요. 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렇게 정말 이 극단적인 파장으로 가는지 정말 사면 총괄로 가는지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면 국정 운영에 뭐 바쁘다 보니 아이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안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전 진행자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면에서도 확인을 못할 정도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으로 바빠요. 그런데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이권 카르텔이에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검찰이 절대적으로 이건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이준석 전 대표 사안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태양광이 눈이 부시겠죠. 태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엄단하고 수사하고 다 끄집어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판단 잘못해서 이준석을 내치는데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명이 단축될 정도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 중에 이권 카르텔이란 뭡니까? 너 같이 해먹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을 대통령이 나와서 수사도 되기 전에 태양광 사업은 결국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탈원전 가야 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태양광 이건 전 세계적 추세이니 그렇죠. 갔는데 정책적 결함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대통령이 도어스태핑해서 규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 딱 드는 생각, 이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레임인 거죠.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에는 이런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게 도적 정권이었다. 예. 그래서 세금이 줄줄 새 나갔고 수사를 해라. 이게 명분을 찾는 거예요. 명분이 세워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진행자분들은 성대모사를 할 때 좀 리액션이 나오는데 안 나오시네요. 뭐 그래서 죄송합니다. 성대모사를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나 이재명 대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국가의 지도자예요. 인구 5천만 명의 운명이 사뭇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의 나라예요. 예. 길거리를 다녀보면 다 정치 전문가야. 다 스픽스에 출연해도 돼.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사안은 국장이 바쁘다 보니 몰라 내용을. 그런데 이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내용하고 북송 음인하고 그다음에 경찰국 세워지면서 만들어지면서 그 이전에 저질러졌던 치안 정감의 이 승진 리스트 유출에 대해서는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했죠? 인사청문회 보셨어요? 그게 10만 조회수밖에 안 돼요. 한번 한기정이라는 사람을 구석구석 뜯어보세요. 적임자인지를. 국민들이 다 지쳤어 이제. 아니 평소에 뭐 굉장히 중립적인 평론을 하신 분이 오늘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비판자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중립적인 사람 비판 못 하나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과 다르다. 중립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럼 설탕도 타먹지 말고 소금도 타먹지 말란 말이에요. 당뇨가 와도 마실 물은 커피는 탈 건 타야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비판하는 게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라 결국 국민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때 근거를 가지고 볼 때 그게 우리 스픽스의 생명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근거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인사라는 게 어느 기준에 의했을 때 지난 정권에는 다 적임자가 아니었고 그러면 이번 정권은 적임자였다. 저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 분석이 예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후벼 파고 들어갈 때 놀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무슨 예. 말씀이냐?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괜찮은 인사도 있고 지지리도 못난 인사도 있는 것이고 이 정부에서도 한두 명 괜찮은 인사도 있겠지만 지지리도 못난 인사도 있어요. 그러면 자 서울법대면 다 괜찮아요. 서울법대면 완전 무결해. 지금 자식을 영국의 워릭이라는 학교에 보내고 지금 그 당시 2008년에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가 나와서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기 개인의 방어권에 아주 굉장히 예리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은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국가예요. 경제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1950년에 한국 전쟁을 보셨잖아요. 그 이전에 식민지, 그 이전에 외란, 호란, 자칫 잘못하면 거들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순신이 목숨을 바쳐 해서 저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는데 선조는 명나라를 도망가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우지좌지하고 대통령의 배우자 특검법을 벌써 하자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다수당의 대표는 지금 종일 수사받게 생겼어요. 아들도 거들나고 배우자도 거들나고 이게 나라 꼴이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있고 싶어요. 그런 좀 태평성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해서 우리 스픽스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기가 돌아가면 뭐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분석할 때는 데이터상의 분석도 있고 태도 분석도 있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과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이 있어요.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판단할 때 중요 사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설명이 없어요. 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관계를 다 접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단기간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 어느 누구도 이준석 전 대표와 뭔가를 도모하겠다? 자, 우리 정의한 진행자는 가슴이 타! 왜 이거를 대통령이 몰라? 왜 윤핵관이 좀 이걸 개선할 생각이 없고 집권 여당이 책임이 없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은 안타깝고 아쉽고도 속타게도 안 변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준석은 이제 싸가지가 없어서 윤 대통령에게 싸가지 프레임에 걸렸고. 제가 싸가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네, 네. 제가 그래 표현을 네. 이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을 싸가지 프레임으로 제가 지칭하는 거고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원전 이제 탈원전 이것 때문에 태양광을 했는데 이권 카르텔이라는 또 이제 프레임을 걸었어요. 이제 계속 수사해요 앞으로. 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제 이재명은 네. 성남 FC 가지고 제3자 뇌물 공유로 해서 그럼요. 갔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굳이 이렇게 수사를 내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만들어 놓고 근거도 없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잡았느니 맞니 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야당 대표 구속 또는 기소 또는 재판 이런 상황을 연출하면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나요? 대통령이 이익요? 예, 얻을 게 있냐고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익을 떠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다른 부처의 장관이나 경제 관련되는 설명을 할 때 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가 몇 번 나왔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뭐냐면 지금 차기 대선 후보가 누구예요? 그래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한동훈이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한덕수면 한덕수 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지금 범 여권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오세훈 그리고 뭐 여기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기존의 지지를 얻고 있어 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민생도 가고 민생도 챙기고 포항도 가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수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검찰공화국이 아니냐. 근데 검찰공화국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안 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수사고 특히 이 수사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수사인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난 부하가 아닙니다. 난 부하가 아니에요. 나 식물총장이잖아요. 했잖아. 한판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고 우리는 많이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과 또 뭐 추미애 또 조국 다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도 통 크게 정말 정권을 잡으면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끄안을 수 있는 통합과 협치와 어퍼컷을 하고 막 본인이 의지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겠지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DNA에서 탈피를 못하고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것은 역시 수사고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의 대통령직 수행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제일 본인이 총애하는 사람은 한동훈이고 지금 본인이 그나마 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은 이상민이고 다 측근이잖아요. 자동훈, 우상민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고 또 옆에 뭐 금융감독원장이든 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의 중요한 보직에는 본인의 다 검사 후배가 됐든 학교 후배가 됐든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측근들은 검사 출신들로 채우고 또는 이제 지인들 중심으로 채우고 그리고 정적이나 경쟁자는 수사를 통해서 제압하고 그러면 성공합니까?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통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대통령이 물러날 쯤에도 대통령이 그리워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도자라 한 번쯤 더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인데 그게 성공일 것 같아요. 그런 꿈꾸면 안 국민은 됩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내 스타일로 가서 5년 그렇게 임기 보내고
내 할 거 다 해봤다. 그래서 영빈관도 짓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다 그랬지만 집무실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것도 다 새로 뚝딱뚝딱 그려서 짓고 만드는 것, 그 할 거 내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5년 뒤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는 퇴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2027년 5월 9일경에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뭐 지지율은 모르겠는데 해볼 건 다 해봤거든요. 전 만족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럼 본인만 만족하는 거예요? 국민이 만족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만 그거는 전 진행자께서 지금 우리가 수많은 방송들이 대통령에게 수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요. 특히 우리 스픽스에서 제가 출연하는 코너들은 정말 명품 코너예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봐주시면 좋고 한 200만 300만 봐주세요. 아무리 좋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명품이야. 해도 사람들이 눈길을 안 주는 것도 많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바람은 그래요. 대통령이 이랬으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 좀 다독거려 줬으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안 한다. 그러면 결과는 대통령은 불행해지겠군요. 국민들이 바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5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 9일 2027년 5월 9일 퇴임할 때 전 해볼 것을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5년 동안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론은 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태양광 수사 이권 카르텔이다. 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조준하고 있죠. 정조준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 깜방에 보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탈탈탈 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엄청나게 당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나는 식물이었고 나 아무것도 못했다. 문재인 정권을 탈탈탈 튼다는 말씀이죠. 조금 그렇죠. 전에. 예, 그러면 예. 이제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내서 그 수사를 통해서 봐라. 이게 내 업적이다. 날 봐라. 그러니까 GDP를 올리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서 대한민국을 초기술 격차의 산업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IT 기술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수사를 통해서 봐라. 내가 이런 수사를 한 사람이야. 난 수사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조국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추미애 저쩌고 어쩌고 했는데 내가 탈탈 틀어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했고 한동훈이가 했고 이원석이가 했어. 이거예요. 야, 그런 말씀 자,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보수 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보수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쾌재를 부르느냐? 이재명 수사 막 하죠. 혐의 드러내죠. 아들의 도박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이동호 군인가요? 이재명 당시의 후보가 당시에 뭐 경기지사 신분이었던 인정을 했어요. 예, 사과도 있잖아요. 사과도 했고 그럼 그때 수사하면 되죠. 왜 지금 수사하죠? 그리고 아들이 도박을 했건 뭐 사실로 드러난 거고 성매매 이 부분은 수사를 해서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성매매 없어나 다 좀 때려잡든지 검찰이 경찰이 그렇게 힘 있으면 어디에 성매매 업소가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있으면서도 그걸 버젓이 영업을 해요. 제가 다 이야기해야 돼요. 저한테 막 업소 카르텔이 달려올 거예요. 배종찬 소장 왜 그 이야기에 당신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지금 경찰에서 강남경찰서 지금 경기남부경찰서 단속받고 난리 났어.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아니 담배가 해로우면은 담배 공장 다 문 닫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권 카르텔이라고 대통령이 명명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제 일종의 선전포고. 제가 자꾸 반복 설명드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라서 대신에 문재인 정권을 수사를 해서 탈탈탈 털잖아요. 지금같이 태양광 같은 것을. 그다음에 탈원전도 틀 거 아니에요. 봐라! 이런 수사를 내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없었던 수사를 내가 했어. 그게 업적이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업적이 수사해서 뭐 진상을 낱낱이 밝혔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법원의 판단을 받아와서 정리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공적과 업적 중에서 수사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 밝혀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업적으로 나는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업적으로 만들고 싶다. 국민들과 정교한 진행자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정치 분석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자꾸 당위성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오늘 예리한 분석을 드리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야 되지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고는 이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안 하죠? 역대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 신경도 안 쓰고 본인은 5년 뒤에 내가 수사할 거 다 수사하고 수사의 업적을 남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혐의와 근거를 찾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인 처벌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까지는 안 갈 거예요. 대신에 이제 1번 문재인 정부는 탈탈탈 털 겁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까지도 정조준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제 내피셜입니다. 오늘 주장을 하는 날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협치는 아예 기대할 수 없다 그죠? 여야 협치 대선 때부터 기대할 수 없었잖아요.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회도 지금 여야가 5년 내내 싸우네요. 싸우죠. 5년 내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2024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2024년에 대야소가 된다고 해서 그럼 싸움이 없겠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싸움이 경쟁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좀 더 만들어주는 정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당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뽑혀서 가 있는데 대통령의 오판,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국가 발전 이런 게 과제가 아니고 정치판이 집권 여당이 그건 모르겠고 나는 원래 내 스타일이 이러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간다. 국민들 알아서 판단하겠지. 이런 국회를 놔둘 수도 없잖아요. 국민이. 그래서 제가 우리 돈 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 받아가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서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교과서 같은 이야기고 그건 뭐 상상이나 공상이고 그거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도 엉망진창이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지금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 세력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물고 뜯고 싸우다가 물고 빨고 싸우다가 괜찮아지겠지. 저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자, 5년간 국민 불행은 예고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 제3의 정당이 제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양쪽을 다 타도하면서 국민의힘도 안 돼. 지금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더불어민주당도 안 돼요. 저는 정말 두 정당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서 그 정당에 200석 이상을 몰아줘 버려야 된다. 그러면 개헌을 해버리면 돼요. 새로운 제3의 정당. 그게 스픽스 당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민생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 머리 깎는 미용사 그다음에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파는 그분들이 국회로 와야 돼요. 정말 준엄한 심판을 무슨 공천 때만 되면 누구누구 라인 벌써부터 다 정해져 있죠. 지역이고 당내고 뭐 윤 라인 친윤 라인 정치판이 이래 만날 친명계 저는 안 바뀌어. 여기서 정말 우리 국민의당 같은 그 제3 세력 말고요. 그리고 자민련 이 충청도 기반에 했던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핫바지가 돼요. 그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정기한 진행자가 당수가 되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나와서 그 당이 200석 이상을 몰아주세요. 그 당에다가. 그러면 국민의 힘도 요절내고 더불어민주당도 요절내고 그 당이 200석 이상 되면 개헌을 할 수 있거든요. 패스트트랙으로 개헌을 앉혀서 그 당에서 개헌해서 이제는 정말
영빈관도 짓고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고 관저도 리모델링하고 이런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말고 정말 국민들을 현장에서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총리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당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제대로 이번에 뭐 호남 뭐 싹쓸이 했다 2016년에 국민의당 이런 당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국민의 민생을 바닥에서부터 우리 가양역의 7번 출구부터 14번 출구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14번 출구는 없구나. 10번 출구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당이 출연해서 우리 배종찬 소장 같은 분이 당을 정말 대표하면서 자 배추머리 배추당 배추 대표가 나왔어. 배종찬 대표가 이제 그런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하나라도 주는 다음 총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시원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자 앞으로 5년 동안 여야 협치는 없다. 국회는 계속 난장판을 넘어서 싸움판도 정말 지겹도록 싸울 것인데. 자, 여기에 북한의 위협은 더해지겠죠. 북한의 위협은 더해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도 미중 대결로 국제 상황은 더 열악해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2차 전지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렇게 해서 바이든은 2024년으로 우리가 총선이 있는 그 해에 미국은 또 재선 선거했단 말이에요. 네. 더 불안해져요. 대소용돌이, 혼돈, 아마겟돈. 지금 뭐 우리가 맨정신으로 가양역에서 당산역까지 왔다 갔다 하고 당산역에서 2호선 갈아타고 유유자적해서 사당역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백척간두다. 정말 우리 시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 정말 지금까지의 그 쓰레기 정치 세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세력이 나와서 다 물먹여버리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치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 서울대 따지고 학벌 따지고 재산 다 부풀려서 자식 새끼들 다 외국에 쳐보내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국민들을 감동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미용사가 자갈치 시장에서 자갈치 파는 은갈치 구워서 그건 맛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구워서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의도 국회에 들어올 때 저는 대한민국이 거듭나 안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나 여의도 정치판을 걱정하고 또 배종찬 소장 같은 분은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이 쓰레기 같은 정치를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안 되니 이제는 국민들이 진짜 나서라. 일어나야 됩니다. 그 총선이라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정치판을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강조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노회찬 전 의원 같은 분이 다시 살아올 때 대한민국 정치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언과 충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톤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헌법 정신, 공정, 상식으로 돌아가서 꼭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랑을 받는 서울법대 후배들의 사랑이 아닌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부하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부하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통쾌하고 또는 걱정스럽고 또는 조금이라도 기대를 남기면서 오늘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치연한 직설에 나오셔서 열과성을 다해서 네. 속마음을 털어주신 배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